자, 5단원은 대기의 변화인데, 대기에 일어날 수 있는 날씨 변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많이 묻지. 제일 처음으로 할게 바람.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 흐름, 공기 수평적인 움직임인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차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것. 고기압에서 저기압입니다. 자, 그리고 풍향이라는 것은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불어오는 방향. 그래서 현재 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기준해서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지, 그래서 만약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불어온다면 북동쪽에서 오는 거니까 북동풍이 된다는 거지. 자, 기온과 기압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무조건 반비례 관계 가져가지고 어떤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만약 기압을 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 이거 풍향계. 자,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지칭해 주는 거지. 자, 지금 이 화살표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알려줄 거니까 남서풍이 되겠지. 남서풍. 자, 그리고 자, 현재 바람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겨울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대륙이 고온, 자, 상대적으로 해양이 저온. 그러면 고온인 대륙은 저기압, 저온인 해양은 고기압.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불 거니까 여름에 이런 온도 분포 때문에 기압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했어.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고, 바람은 자, 남동 쪽에서 불어올 거니까 남동 계절풍. 자, 여름이란 계절에 이런 기압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여름이란 계절에만 분다 해서 남동 계절풍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온 배치도 반대, 그리고 기압 배치도 반대.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라고 그랬다. 자, 바람의 종류. 자, 바람의 종류는 이 자체로 묻지는 않고 바람을 좀 더 이해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차며 발생하는 것, 기압차는 기온차 때문에, 기온차는 다시 비열차이기 때문에, 비열이라는 것은 자, 물질 1g을 1도씨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었어. 자, 육지와 바다 중에 바다가 비열이 더 컸지.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많은 열이 주어져야지만이 온도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을 나타내는 건데,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자, 그리고 계절풍, 앞번에 자, 좀 전에 했던 자, 남동 계절풍과 북서 계절풍.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는 것. 자, 결과적으로 기압차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온차 때문에, 그리고 이건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긴다. 참고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고기압은 기압이 높단 말은 기온은 낮겠지.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바람은 시원하잖아. 그 말은 온도 낮은 곳에서 왔다. 온도가 낮은 곳, 저온인 곳에서 왔다. 저온은 기압이 높다. 고기압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압. 자, 북반구 기준으로 저기압과 고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자, 불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표현한 건데,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할게. 자,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고, 자, 그리고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야. 자, 이건 똑같아. 똑같은데, 회전하는 방향만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입니다. 회전하는 방향만 반대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기압은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것. 자, 어쨌거나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면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없을 거니까 상승하게 되겠지. 자,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든다는 것. 그래서 강수가 형성될 수 있지. 자,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서 상승한다. 자,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 자, 발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된다는 것. 하강기류 있단 말은 자, 상승이 반대니까 있던 구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것. 자, 다시 말하지만 북반구와 남반구는 자, 저기압은 불어 들어오는 것, 고기압은 불어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회전 방향만 반대라는 것. 참고로 남반구의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 그리고 남반구의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는 것. 자, 구름. 자, 구름 모양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높이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양에 따라 나누면 층운형. 자, 그 말은 얇고 넓게 펼쳐지는 구름 말하는 거고, 저군형은 자, 쌓을 적자 높게 치솟은 구름, 두꺼운 구름 말하는 거야. 자, 구름은 상승해서 만든 거니까 층운형은 얇단 말은 상승이 강하지 않다. 참고로 상승기류 강한 걸 우리가 불안정이라는 말 썼었지. 자, 위쪽과 아래의 온도 구조 때문에 현재 상승기류 위아래로 대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불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움직이는 건 불안정, 가만히 있는 건 안정. 그래서 충운형 역시 상승 기류가 강하진 않아. 그렇지만 공기가 상승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충운형이 형성됐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불안정하긴 해. 그렇지만 충운형과 저고운형을 비교했을 때 저고운형이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할 거니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충운형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그 말입니다. 자, 높이에 따른 분류. 자, 6km 이상 상충운, 2와 6 사이를 중충운, 그리고 제일 아래를 하충운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확히 몰라도 돼.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자, 구름의 종류, 구름의 입자라는 것은 얼음 또는 물방울이었어. 높이 올라갈수록, 자, 구름은 대륙권에만 있을 수 있는데,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지. 그래서 상충운은 구름이, 자, 얼음 입자로 돼 있다. 그렇지만 하층운은 물 입자로 돼 있다. 물방울. 근데 중충운은 얼음과 물방울이 섞여 있더라. 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자, 전선과 관련된 것,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것, 권충운, 자, 그리고 고충운, 그리고 난충운, 정난운. 이 네 가지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권충운과 고충운과 난충운, 이런 충운형은 온난전선과 관련된 것, 온난전선, 전선의 앞쪽에 펼쳐져 있었지? 자, 그리고 정난운, 정난운은 한랭전선, 전선의 뒤쪽에 형성되어 있는 구름. 다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 자, 높은 구름인 권충운, 고충운, 난충운 순으로 전선에 접근할 때 접근해 온다는 것. 제라피 권충운이다. 자, 권충 특징, 햇무리와 달무리 생긴다는 것. 난충운은 지속적인 많은 비. 정난운은 자, 네오를 동반한 소나기. 빗방울 굵지. 왜냐하면 구름이 두꺼운 구름이니까. 자, 권충과 난충운, 고충운도 있지만 고충운은 구름의 특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권충과 난충은 기억하시고 권충과 난충 같은 충운형은 온난전선, 정난운은 자, 한랭전선이라는 것. 자,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이 있고 높은 구름인 권충부터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정난운은 한랭전선의 뒤에 형성되고 자, 이게 권충운, 이게 햇물이죠. 햇물이. 자, 이게 달무리. 자, 권충운은 아주 얇게 쭉 펼쳐져 있는 구름이야. 그래서 현재 하얀 면사포를 씌우는 것처럼 약 현재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 하얗게 현재 옅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이건 난충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죠. 자, 이건 정난운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자, 일기기호. 자, 일기기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좀 조심할 게 기압이었습니다. 자, 가운데는 운양, 구름이 양. 참고로 관측소가 있는 곳에 이 동그라미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곳의 하늘에 얼마나 많은 구름이 덮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운양, 구름이 양. 자,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기온, 현재 기온이다. 이거는 25도씨를 표현하는 거고 자, 기온 아래쪽에 있는 기호들은 작은 기호는 날씨를 표현하는 것. 이 점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고 자, 눈과 안개, 내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 더 소나기. 자, 점 있는 건 비였는데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강한 비가 내린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있는 곳이 관측소의 위치. 그래서 짝대기는 막대는 이거는 바람의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측소를 기준으로 현재 오른쪽, 위쪽, 오른쪽이 동쪽, 위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자, 북동풍이 불어온다는 것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꼬리들은 바로 풍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각형은 25, 그리고 긴 선은 5, 짧은 건 2m/s를 표현한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현재 그려 넣으면 되겠지? 자, 지금 참고로 삼각형 하나, 긴 거 두 개, 짧은 거 하나니까 자, 25와 5, 5, 2. 그 말은 37m/s가 되겠지. 자, 중요한 것이 뭐 중요하다기보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기압인데 자, 이거는 지금 867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숫자는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86.7 되겠지? 단위는 헥토파스칼인데 모든 값을 다 표현한 게 아니야. 참고로 주어진 값이 500보다 크면 867은 500보다 크잖아? 500보다 크면 이 값이 500보다 크면 앞에다가 9를 붙입니다. 그래서 9, 8, 6, 7 근데 마지막 7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그랬으니까 이건 986.7 헥토파스칼. 만약 이 867이 자, 주어진 숫자가 867이 아니라 500보다 작은 숫자라면 앞에 10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128, 만약 이 숫자가 128이었다면 500 미만이기 때문에 10128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숫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 그래서 1012.8 헥토파스칼이 된다는 것. 자, 이거 좀 기억합시다. 자, 위성 관측 영상은 자, 구름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구름. 자, 근데 관측 영역이 두 가지. 파장 영역이 가시광선과 적외선. 참고로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똑같아. 바로 구름의 양을 보는 거지. 이제 구름의 양, 구름의 두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의 양이 많다. 하얀색으로 보이겠죠? 양이 많으면 흰색으로 표현된다는 것. 우리가 시험지상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밝은 색으로 많이 표현됐단 말은 구름이 많단 말이다. 두껍다. 그 말이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이니까 밤에는 안 보이겠지? 낮에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적외선. 자, 적외선은 구름의 높이. 정확히 말하면 구름, 자, 상단의 높이를 말한다. 상단. 참고로 적외선과 관련된 게 바로 온도지. 자, 우리 여러분들 1층 중앙인관 들어갈 때 적외선 가지고 여러분이 체온을 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구름 상단의 온도를 알 수 있다. 구름이 있는 곳은 대륙권이다.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높이 있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다. 그 말은 에너지를 적게 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이거 역시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흰색으로. 자, 적외선으로 봤는데 밝게 표현됐다. 그 말은 구름 상단의 높이가 높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적외선은 밤이나 낮이나 다 볼 수 있는 거다. 자, 기온에 반비례한다는 것. 높이 높을수록 온도 낮지? 방출하는 에너지 역시 약합니다. 적외선은 낮과 밤 모두 다 볼 수 있더라. 자, 기단과 전선. 기단. 공기 덩어리지. 공기 단체.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했다. 그렇지? 근데 이 특정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공기 성질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온도와 습도다. 자, 기단. 참고로 기단은, 자, 온도는 위도. 자, 고위도면. 자, 적도가 위도가 제로지. 그리고 극지방이 90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습도는 바다인지 육지인지 따라서 결정된다. 만약에 고위도 바다에 위치한다면 한랭 수변이 되겠지. 만약 저위도라면, 저위도 육지라면, 저위도니까 고온, 온도 높을 것이고, 육지면 습하겠지. 자, 건조하겠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자, 기단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만 표현한다면 총 5가지. 자,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양쯔강 기단, 적도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자,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오호츠크 기단은 초여름에,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적도 기단도 역시 여름인데 태풍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였지. 자, 아래쪽에 있으면 온난한 것, 저위도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으면, 자, 위도가 높으니까 한랭하겠지. 자, 그리고 바다에 있다면 습할 것이고, 육지에 있다면 건조하다. 이에 따라서 기단들의 성질이 다 결정될 겁니다. 굳이 외울 건 아닙니다. 자, 시베리아는 겨울이니까 한랭, 일단 성질을 말하면 한랭 건조. 자, 양쯔강은 자, 아래쪽이고 육지니까 온난 건조. 그리고 오호츠크는 위쪽이고 바다니까 한랭 수변. 북태평양과 적도 기단은 아래쪽이니까 온난 수변. 아래쪽이고 바다니까. 자, 온난 수변은 참고로 고온 다습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 그 말이죠. 자, 시베리아 기단은 한파와 폭설, 사만 사온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양쯔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황사 이런 것들 발달한다는 거고, 오호츠크 기단은 롭새 바람. 자, 롭새바람 바로 팬 현상이라는 것. 산을 넘고 난 뒤에 고온,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가 된다는 것. 습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였지. 참고로 초여름이 되겠죠. 오호츠크 기단이니까. 팬 현상은 산을 넘는다 그랬는데 바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자, 산맥은 영자를 붙였어. 그래서 영동, 산맥의 오른쪽 동쪽에서 산을 넘어서 영서, 산맥의 서쪽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지. 바로 경기도 쪽이 바로 영서 지방이었지. 자, 참고로 우리 부산같이 오른쪽 아래쪽은 태백산맥의 아래쪽 남쪽, 영남 지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호남 이야기했습니다. 장마전선은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였지.
참고로 정체전선이었습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폭염과 열대야, 적도 기단은 태풍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였지. 자, 이동성 고기압, 말 그대로 이동한다 이 말인데,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명을 따고 있는 거고, 시베리아나 북태평양이나. 근데 이동성 고기압은 큰 고기압들인, 자, 시베리아 고기압, 일단 시베리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이 분리되어 나온, 어쨌거나 고기압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주변 공기들보다는 고기압을 띈다. 그러면 작은 고기압이 될 건데, 이것들이 편서풍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고기압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 일기도상에서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고기압과 저기압 띄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이라 표현했지만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하나하나씩 지나간단 말은 말 그대로 저기압도 또 저기압도 하나씩 계속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 지나갈 때는 날씨가 맑고 그리고 저기압 지나갈 때는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면 날씨가 흐리다. 날씨가 변화가 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뭐 봄 같은 경우에 지난주 일요일에도 주말에도 비가 왔는데 또 이번 주 주말에 비 오고 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해서 순차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이지. 반복적으로. 자, 저기압들 발달 사이사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맑고 흐림이 반복된다. 그 말이지. 자, 이거 폐인 현상, 롭새바람. 자, 공기가 산을 넘고 난 뒤에 현재 고온, 건조가 되는 것. 참고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산을 넘는 과정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까지 다루지 않고 태백산맥 오른쪽인 영동 지방에서 오호츠크 기단의 공기가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산맥을 넘게 되면 영서 지방을 가게 되면 고온, 건조가 된다 그 말이지.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과 영서, 산맥의 동쪽, 산맥의 서쪽. 자, 그리고 기단의 변질은 말 그대로 기단의 성질이 변하는 것. 참고로 기단은 그 주어진 그 공기 덩어리 있는 곳의 환경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되는 거니까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거나 또는 확장돼서 다른 지역까지 가게 되면 현재 공기 성질이 변한다 그 말이지. 일단 기단의 변질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자, 겨울철이겠지. 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공기가 오게 되면 이 찬 공기가 서해 바다를 건너서 오게 되겠지. 상대적으로 서해 바다는 따뜻하기 때문에 이 공기 덩어리를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날 거니까 이 공기 덩어리를 데워주고 그리고 상대적인 따뜻한 물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를 공급해 준다. 자, 그러면 수증기를 공급받은 다음에 자, 가열됐기 때문에 공기는 상승하겠지. 가벼워져서. 자, 그러면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구름 만든 재료는 수증기. 수증기가 풍부하니까 구름을 많이 만들겠지? 그래서 정난운이 많이 만들어지고 서해에 들어오게 되면 서해 안에 많은 눈을 내리게 된다는 것. 이게 주 내용이 되는 거지. 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서해 통과하면서 수증기 공급받고 그리고 기단 하부가 가열되면서 가벼워져서 상승한다.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아주 두꺼운 구름인 정난운을 만들면서 서해안 쪽에 눈이 아주 많이 내리게 된다. 자, 이건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단들, 자, 5가지를 시기별로 영향 미치는 기간을 쭉 나타낸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오호츠크 기단이 물론 가을에는 현재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지만 초여름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늦여름과 초여름에 그리고 양지원 기단이 봄과 가을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이 될 것이다. 이게 반복되겠지? 자, 전선은 경계선. 자, 서로 성질 다른 두 개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공기가 밀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 온난전선, 그리고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 한랭전선, 그리고 공기 덩어리 만나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했고, 다시 이 면이 그대로 연장돼서 땅과 닿아 있는 지표면과 닿아 있는 선을 전선이라고 했다. 자, 온난전선은 자,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자, 반원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방향이 진행 방향.
자, 지금 따뜻한 공기가 밀고 갈 거니까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 위쪽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겠지? 자, 기호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온난전선은 구름이 자, 전선의 앞쪽에 펼쳐져 있고 층운형 구름, 제일 앞에는 권층운, 그 다음은 고층운, 그 다음은 난층운 이런 순으로 접근한다습니다. 자, 앞쪽에 층운의 구름, 자, 오른쪽 이동하면서 제일 앞쪽에 권층운, 그 다음 고층운, 그 다음 난층운 순으로 관측자에게 어느 지역에 접근하게 된다.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것. 자, 파란색이고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 역시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진행되는 방향. 그러면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다. 참고로 구름은 전선의 뒤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군형 구름 정난을 위치하고 있고 소나기가 내린다. 자, 뒤쪽에 저군형 구름. 자, 높게 치솟게 되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오히려 떠밀려서 올라가서 높게 치솟으면서 저군형 구름을 만든다는 것. 자, 폐색 전선은 자,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두 개 전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고 있는데 앞쪽에 온난, 뒤에는 한랭. 근데 앞에 있는 온난전선은 느리고 뒤에 있는 한랭전선은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두 개 전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걸 폐색전선. 자, 한랭전선 뒤에 있으면 속도가 빠르다. 온난전선은 앞에 있으면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합쳐지게 된다. 이 말이었지. 그래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운 저기압 중심부부터 이제 폐색 전선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자, 과거의 기출 문제인데 이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온대 저기압에서 폐색 전선이 일부 형성되어 있는 온대 저기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기압 중심부. 그리고 폐색 전선을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자, 폐색 전선이 중심부에서 자, 폐색 전선 형성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아직 다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더 있을 거다. 그런데 온난전선은 자, 앞에 넓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자, 뒤쪽에 얇게 펼쳐져 있다는 것. 자,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전선의 위치도 역시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은 온난전선, 파란색은 한랭전선. 한랭전선 뒤쪽에 얇게, 온난전선 앞쪽에 넓게 구름이 펼쳐져 있지. 그리고 폐색 전선을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일부는 겹쳐 있어야 되겠지. 자, 정체전선. 자, 세력이 비슷한 두 개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다른 겁니다. 서로 반대여서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힘이 비슷하니까 한쪽으로 밀리지 않겠지. 그래서 전선이 형성된 다음에 자, 만약 한쪽이 힘이 세면 반대쪽으로 밀렸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참고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전선. 자, 초연이면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 기단이 위쪽,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쪽.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다면 자, 이 장마전선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고 다시 오호츠크 기단이 힘이 세면 자, 좀 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게 바로 온난전선, 자, 정체전선의 기호가 될 거고 위쪽은 오호츠크, 아래쪽은 북태평양.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쪽이니까 따뜻한 공기니까 두 개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인 가벼운 이 북태평양 공기들이 위로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A와 B가 있다면 A 영역이 이제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기단, 오른쪽이 오호츠크 기단.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경사면이 이제 오른쪽으로 길어진 형태로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름은 수증기 공급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구름 만드는데 수증기를 공급한 공기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란 것. 자, 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들었으니까 이런 문제도 묻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선에 대해서 위쪽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름 덩어리가 만약 있다면 아래쪽에 전선이 있는 거고 전선의 위쪽에 정체 전선의 구름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 자, 온대저기압. 말 그대로 온대지방이 형성된 저기압으로서 전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한대 전선대 파동 또는 정체 전선상의 파동. 이 한대 전선대를 보게 되면 위쪽은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위쪽은 극동풍, 아래쪽은 편서풍. 동풍과 서풍이 서로 불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선이다. 자, 경계선이라서 정체선인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잘 유지가 되지 못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였지. 자, 바로 이곳 한대 전선대. 자, 위쪽은 북동, 아래쪽은 편서. 동풍과 서풍 계열의 반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따로 이 두 바람 사이에 가림막은 없어. 그래서 이 사이가 아주 혼란스럽게 출렁거리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위쪽은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자, 위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니까 서로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체선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잘 유지되지 못하고 파동을 일으키게 된다. 출렁거리게 된다. 그러면 이 경계선이 출렁거리는 거니까,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온 거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은 찬 공기가 밀고 올라간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겠지. 그래서 왼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자, 온난전선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초록색의 경계선이 현재 아래쪽에 3번처럼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어쨌든 경계선이 약간 휘게 만들어진 것.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두 개의 전선을 동반한다. 이 말이지. 전체적인 공기 흐름을 보게 되면 원래 전선을 위에 있는 공기는 전선을 따라가다가 치고 내려온 것. 아래쪽은 전선을 따라가다가 위로 치고 올라간 것. 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 흐름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참고로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저기압과 고기압 중에 바로 저기압이었지.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 중심부가 되는 거지. 저기압 중심부로 중심에 대해서 오른쪽 온난화전선 앞쪽에는 남동풍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남서풍이,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에는 북서풍이 위치하게 되는 거지. 분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들이 수렴한다. 저기압이다. 자, 온대저기압 에너지원은 자, 각각 두 전선, 자,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모두 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겁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면서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서 올라가는 거였지. 어쨌거나 모두 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쪽이야. 자, 그래서 자,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수평적으로 만났을 때, 자, 이 그림이 기억납니까? 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자, 이렇게 수평적으로 만났을 때, 자, 둘 사이에 가림막이 있었다면, 자, 어쨌거나 한쪽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를 했을 때, 이들의 무게 중심은 딱딱 가운데가 될 겁니다. 자, 무게 중심은 가운데가 되는데, 자, 이거 가림막, 가운데 있는 가림막을 치워버리면, 제거하게 되면, 자,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래쪽에는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 위치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피가 동일할 때 좀 더 질량 큰 것, 밀도 큰 것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약간 아래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섞이기 전과 만나기 전과 자, 섞이기 전과 섞인 후에 모습을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쪽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무게중심이 내려갔단 말은 부피를 기반으로 하는 바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온대저기압은 두 개 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둘 다 만나기 때문에 두 개 전선에서 찬 공기는 아래쪽,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무게중심이 약간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됐죠? 자, 이러면서 자, 각각 자,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공기들이 따뜻한 공기가 결과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자, 전선의 다 위쪽은 모두 다 그림상에서 위쪽은 다 찬 공기고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경계선이 직선에서 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충운형 구름이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지. 자, 충운형은 이슬비. 자, 저기압 중심부도 당연히 공기들이 상승할 거니까 저기압 중심부 역시 그 주변으로 구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겠지. 그렇지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는 상승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사이는 현재 보면 맑은 날씨 보는 거지. 전선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바람은 온난화선 앞쪽은 남동, 자, 사이는 남서, 자, 한랭선 뒤쪽은 북서풍이 분다는 거야. 자, 이로 인해서 날씨 변화 나타나는 거지. 온대저기압이 접근 및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날씨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 특징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열대저기압. 자, 열대저기압은 열대 및 아열대 해상에서 형성된 저기압으로, 자, 열대 및 아열대 수온이 높겠지. 자, 그래서 26도씨, 2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도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적도는 전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열대저기압 태풍을 만들 수가 없다. 자,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잠열, 상태 변화열 또는 숨은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증기가 자, 구름댐에서 물방울을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열을 방출하게 되고 다시 주변 공기가 데워져서 또 역시 상승이 강화되는 아주 상승이 강한 자, 태풍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에너지원이 된다 그랬지. 자, 근데 열대저기압이 에너지원이 수증기이기 때문에 만약 태풍이 상륙하면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자,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바다보다는 육지가 울퉁불퉁하면서 자, 마찰력이 크겠지? 회전하면서 현재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도 못 받고 에너지 소모도 많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되는 거지. 급격히 상륙한 이후에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공급 차단 그리고 지표면의 마찰력 때문에 자, 세력이 약화된다. 자, 참고로 열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야. 그러면 세력이 약화됐단 말은 기압이 올라간 것이고 바람 역시 약해지겠지. 그래서 풍속이 약해지고 기압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력이 약화됐단 말은. 그러면 세력이 강하단 말은 기압은 낮을 것이고 풍속은 아주 강하겠지. 자,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중심부 이게 단면입니다. 자, 구름 있는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건데 자, 표면 부분에는 공기가 수렴해서 가운데 모이게 되고 이게 상승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일부 상승 공기들이 대륙 관계면 자,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바로 대륙 관계, 대륙권의 끝인데 대륙 관계면에 부딪히게 되면 일부는 중심부에서는 하강이 된다는 거지. 물론 대부분 양쪽으로 퍼져나가겠지만 일부는 이제 부딪히고 난 뒤에 중심부로 하강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부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있더라. 하강한단 말은 상승해 구름 만들 거니까 반대로 하강한단 말은 구름이 없겠지. 그래서 태풍의 눈, 이 지역은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태풍을 보게 되면 중심부는 뻥 뚫려 있는 형태, 구름이 없는 곳, 중심부, 구름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겠지?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인다. 구름은 흰색, 자, 가운데 뻥 뚫린 곳은 바다가 보여서 파란색 보인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보인다는 거지. 태풍의 눈이라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자, 태풍의 눈은 현재 맑은 날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자, 그렇지만, 자, 전체적으로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태풍의 중심부를, 태풍의 눈을 고기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약한 하강 기류만 존재할 뿐이고 전체적으로 저기압이다.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 하고 자, 참고로 밑에는 저기압이라서 공기들이 수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승했던 공기들이 대륙 관계면 부딪히면 현재 양쪽으로 퍼져나가겠지? 4번으로 퍼져나갈 건데 발산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수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압 중심부로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하지만 자, 상공에서 발산이 일어나지? 자, 발산은 우리가 고기압에서 나타났을 때 발산이 일어날 때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나지. 마찬가지로 자, 태풍의 상공에서 발산이 일어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납니다. 시계 방향으로 수평적 움직임은 수렴과 발산을 초점으로 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시계, 상공은 시계. 자, 태풍 중심에서 기압과 풍속의 분포. 당연히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 세진다. 바람 세지는데 태풍이 눈이 있는 곳은 아주 중심부는 현재 바람이 아주 약화되기 때문에 풍속이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지지만 태풍 중심, 태풍의 눈 부분에서는 풍속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 가장 기압이 낮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바람을 보게 되면 좀 더 오른쪽이 풍속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바로 오른쪽 위험 반응. 태풍 진행방이 오른쪽 우리가 위험 반응 그랬지?
자, 기압과 풍속, 풍속은 오른쪽이 크다. 이건 위험 반응이다. 자, 이 그림은 태풍의 경로.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물선 경로를 가지게 되는 거고, 30도 아래쪽에 무역풍령에게서는 왼쪽으로, 그리고 30도를 지나면 편서풍령에게서는 오른쪽으로 이동된다는 것. 동풍과 서풍, 편동풍, 편서풍 때문이었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풍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편동풍과 편서풍 때문에 포물선 분포를 이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다가 고기압을 만나게 되면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그대로 고기압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피해서 둘레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북태풍의 고기압이 세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좀 더 왼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오른쪽에 북태풍의 고기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역풍이나 편서풍 그리고 기압 배치. 기압 배치는 고기압을 피해서 간다. 이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참고로 편동풍, 무역풍 영역에서는 자 북동풍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은 자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부니까 기본적으로 태풍은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태풍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태풍을 진행하는 데 방해를 줄 거니까 태풍 속도가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자, 북서진하는데 속도는 느리다 그 말이지. 자, 근데 자, 이 전향점, 방향이 바뀌는 이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자, 이제 편서풍 영역을 가게 되면 편서풍은 자, 남서풍이다. 자, 아래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서풍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북동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북동진하게 되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매 시간 동안 현재 같은 주기로 자, 측정 태풍 위치를 잡았을 때 자, 전향점 전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정도로 가는 거고 만약 하루하루 이동 위치를 잡았다면 이 정도의 간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급격히 빨라지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간 거지. 자, 이거는 과거에 볼라벤과 산바라는 태풍이 왔을 때 경로를 나타낸 건데 만약 그때 북태풍이 고기압 이때 세력이 만약 강하다면 태풍 경로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쏠린다 그랬지. 그래서 산바보다는 볼라벤 접근할 때 좀 더 북태풍이 고기압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볼라벤이 좀 더 왼쪽 경로를 가진다는 거지. 자, 위험과 안전반원. 안전반원은 가항반원이라 하게 된다. 가항, 항해가 가능하다. 안전하니까, 바람이 약하니까. 자, 이거는 태풍 자체 바람과 대기 대순의 바람이 합성돼서 나타나는 거고 또는 태풍 자체 바람과 태풍의 이동 방향. 만약 이동 방향과 바람 부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바람 세지겠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태풍의 이동 방향은 바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의 바람들이지 무역풍과 편서풍 이 바람에 의한 거니까 위쪽이나 아래쪽 두 개 표현은 같은 거다. 자, 진행 방향 오른쪽들이 위험 바람 그리고 왼쪽이 안전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도 위쪽에 자 위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자 부는데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자 지금 편서풍과 태풍 자체 바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한 거다. 자 파란색은 태풍 자체의 바람, 초록색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편서풍의 방향. 자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 부는 것과 그리고 편서풍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바람 세기는 부딪혀서 약화되겠지. 그래서 왼쪽은 바람이 약한 안전바람, 오른쪽은 바람이 강한 위험바람.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두 개 풍속이 일치해서 바람이 센 거고 그렇지만 왼쪽은 두 개 바람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약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 반환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측점의 오른쪽 왼쪽 이거는 관측점이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오른쪽은 위험 반환, 왼쪽은 안전 반환, 그리고 풍향 변화는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반시계 방향. 그래서 태풍 오시면 위험.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하고 그리고 위험 반환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진행방에 따른 풍향 변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 있지. 자, 부산에 있을 때 우리가 자, 태풍이 지금 올라갈 것이다. 일본 위치에 있을 때 자, 태풍 자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 부산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을 거야. 물론 실제로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을 그리면서 자, 태풍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지?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면서 풍향 변화의 경향을 찾는 거니까 그대로 쉽게 원을 그려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면서 약간 기울어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는 현재 좀 더 정확하게 그 바람 방향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바람 방향의 풍향 변화의 경향만 보겠습니다. 자, 2번 갈게. 자, 이 태풍이 점차 올라와서 2번 위치에 왔다. 그랬을 때 2번을 중심으로 바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2번에 의해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람이 변했지? 태풍이 진행하면서 1번에서 2번으로. 그 말은 1에서 2 그대로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지. 바로 태풍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자, 태풍이 서울 지방의 오른쪽, 그러니까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서울이 왼쪽에 있는 거지. 그럼 왼쪽에 된다면,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 거다. 근데 좀 더 2번 위치 가게 되면 바람 또 이렇게 불 거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람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자, 서울 지역은 1에서 2. 그 말은 이렇게 돌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됐죠? 실제로 바람이 휘면서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 만약 이런 걸 요구한다면 그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변화 경향만 따진 겁니다. 그래서 관측 지점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 그리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 자, 폭풍 해일. 자, 태풍이 접근할 때, 자, 높게 파도가 치는 걸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고 그러지. 자, 참고로 태풍 중심 부근은 해수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저기압. 자, 해수면이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단면을 보게 되면 태풍이 있다면 해수면은 태풍 중심 부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육지가 있다면 태풍이 접근한다면 그대로 바닷물이 들린 상태에서 같이 접근한다. 그러면 육지에 현재 높게 물이 들이치게 되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폭풍의 일은 특히 만조일 때, 바닷물 높이가 높을 때 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자, 주요 악기상. 자, 대표적인 게 내우가 있겠죠. 자, 주요 악기상 가장 중요한 게 내우. 자, 천둥과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우박이 발생할 수가 있지. 자, 발생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어쨌거나 정난운을 맞는다 말은 상승 기류가 강한 것, 공기가 상승한다 말은 움직인다 말은 불안정한 것.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 생길 때, 자, 국지적 가열되게 되면 공기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벼워질 거니까 상승하겠지. 그리고 한랭전선은 경사면, 경계면이 아주 경사가 급하잖아. 그래서 높게 치솟은 정난운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온대와 열대 저기압.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상승하겠지. 참고로 내우는 저군, 성숙, 소멸 단계. 자, 저군은 발달 단계라 하기도 합니다. 저군은 발달 단계라 하기도 한다. 자, 저군 단계, 성숙, 소멸 단계. 참고로 저군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만 있고 성숙은 상승과 하강이 다 함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멸은 하강 기류만 존재한 것. 자, 비가 내리는 걸 보게 되면 저군 단계 가장 약합니다. 그 다음 약한 것은 소멸, 그리고 성숙 단계일 때 가장 강하다는 것. 그래서 저군 단계와 소멸 단계를 비교했을 때 일단 성숙 단계는 가장 강한 거고, 저군 단계와 소멸 단계를 봤을 때도 자, 저군 단계가 가장 약하다는 것. 자, 성숙 단계 때는 자, 비가 강하기도 하지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지만 천둥과 번개가 잘 일어나고, 그리고 우박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 우박은 자,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자, 상국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가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 기류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얼음이 들러붙는. 그래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껍질이 한 겹 붙으면서 자,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층상 구조를 가지는 거지. 충분히 크게 커지게 되면 낙하하는 거죠. 단면이 층상 구조를 가진다. 자,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거고,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거고, 강풍은 14m/s 이상으로. 자, 강풍은 14m/s 이상으로 10분 이상 바람이 불 때 우리 강풍이라 그러지. 자, 황사는 자, 중국이나 몽골 지역 사막 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모래바람이 날아오는 건데, 참고로 자, 중국의 몽골 지역에 일단 모래를 포함한 공기들이 상승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자, 중국과 몽골 지역에는
저기압이, 그리고 이게 그대로 편서풍 따라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쪽에 뿌려주려면, 지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나라 쪽에는 하강기류 발달할 때, 고기압이 발달할 때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 몽골 지역은 저기압, 우리나라 쪽은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피해가 크게 된다. 자, 황사의 모습이죠. 자, 황사가 중국이나 몽골적인 사막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경로를 표현한 거고, 마찬가지. 자, 중국 쪽, 몽골 지역은 저기압 상승하게 되고, 이것들이 편서풍 따라서 이동되어 왔다가 고기압 발달을 우리나라 쪽에 흩뿌리게 된다는 것. 자, 1번. 자, 그림 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북은 가시영상과 지상 일기도. 자, 가시영상은 구름의 양, 구름이 두께를 알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양이 많을수록 두꺼울수록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름 두께는 AB 지역 두께를 물어봤으니까 흰색일수록 더 두껍겠지. 그래서 A가 더 두껍다. 맞고, A 지역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 남쪽에 위치한 기단 공급. 자, 지금 전선을 보게 되면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건데, 참고로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저위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지. 더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상승하면 구름을 만들 거니까 결과적으로 북태평양 기단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든다. 그러면 구름 만드는 수증기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공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B지역 지상의 남풍 계열 바람. 자, B지역은 북태평양 기단 쪽으로서 남쪽에서 북상하게 될 거니까 북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밀고 올라갈 거니까 남풍 계열 바람 맞겠지. 자, 2번. 자,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 지상 1기도를, 자, 그리고 각 21시부터 14시간 동안 관측소 A, B 한 곳에 관측한 기온, 기압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실선이든 점선이든 누가 기온인지 기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 동안 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나 또는 기압이 급격히 변했지. 참고로 전선을 통과할 때 전선을 기준으로 공기 성질이 확 바뀌기 때문에 기온과 기압이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온이든 기압이든 어떤, 자, 이 시간 동안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전선을 통과했단 말이고, 자, 근데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을 따라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자, 이 온대저기압이 이동할 때 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A와 B 중에 B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자, 나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곳은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B는 차후에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될 거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한단 말은 찬 공기가 들어올 거니까 기온은 감소하고 기압은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할 거야. 그래서 실선이 기온, 그리고 점선이 기압이 되는 거지. 자, 가에서 A 상층부에는 주로 층운형 구름. 자, A는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저군형이겠죠? 자, 틀렸고. 자, 나는 B의 관측 자료 맞고. 자,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자, 참고로 B, 현재는 바람도 방향은 자, 남서풍이 불겠지? 그리고 시간 지나서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자, 북서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B 지역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겠지?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자, 3번. 자, 태풍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B, T1, T5 동안 측정한 기온, 기압, 풍향인데, 자, 일반적으로 자, 기압이라는 것은 자, 연속적으로 좀 부드럽게 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태풍이 자,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가면서, 관측소 부근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압은 일반적으로 태풍이 접근하면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재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점처럼 표현된 것들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하고 있는 뭐 어떤 큰 경향을 가지겠지만 아주 자,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게 바로 풍향입니다. 그리고 풍향은 위쪽과 아래쪽을 걸쳐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겠지. 동서남북. 자, 이가 위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으로 표현된 것이 풍향. 자, 그리고 자, 부드럽게 감소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이 기압. 자,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변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점선이 바로 기온이 되는 거지. 자, T1에서 T4 동안 A는 위험 반원, B는 안전 반원. 자, 여기서 위험, 안전 반원 따질 수 있는 것은 위험 반원은 태풍 진행 방이 오른쪽. 자, 오른쪽이란 말은 자, 풍향이 시계 방이 변한다는 거지. 그 풍향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풍향을 따져보게 되면 위험 반원은 자, 시기 방향으로 변할 거고 안전 반원은 반시기 방향으로 변할 거야. 자, 그러면 관측소 A, B의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자, A는 북풍이 불다가 북동에서 동풍. 자, 지금 변화 경향은 시계 방향. 근데 관측소 B 같은 경우에는 자, 동풍에서 남동에서 남풍이 불고 있으니까 자, 이 역시 시계 방향이다. 그럼 둘 다 위험 반응이다. 자, 지금 태풍 중심 가장 가까이 통한 건 자, 태풍 중심 가장 가깝다 말은 기압이 가장 낮은 시기를 말하겠지? 자, 그러면 지금 A는 T4일 때 그리고 B일 때는 T1과 T2 사이일 때 그러면 B가 더 시간이 더 빨랐겠지. 자, T4에서 T5 동안 A, B의 기온 변화 보게 되면 점선이 기온이니까 둘 다 감소하고 있지. 하강입니다. 4번. 자, 가는 기단의 발원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자, 나는 두 가지 모양의 구름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 위의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따뜻할수록 면 증발이 활발한 거지. 자, 그리고 따뜻한 바다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동할 때 이제 하부가 가열이 일어날 겁니다. 자,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가 공급되었고 가열에 의해서 가벼워지면 밀도가 작아지면 상승할 거고 상승만 하면 구름을 만들 건데 자,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름들이 잘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자, B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온난한 기단이 찬바다를 지난다. 그러면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참고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차가운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음료수 주변에 물방울이 생기지. 자, 이게 뭐냐면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하는데 자, 이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양을 포화 수증기 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포화 수증기 양은 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근데 차가운 음료 주변은 온도가 낮겠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못 가져.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진 건 내뱉어내겠지?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지. 수증기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방울 맺힌 것이 바로 그렇게 음료수 주변에 물방울이 방울져 보이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바로 구름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온난한 기단이 냉각되게 되면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내뱉어내서 응결이 발생해서 현재 구름들이 또는 안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나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있다면 각각 자, 라지 b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건 자, a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조금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 응결이 조금 일어나서 생기는 것은 스몰 a가 되겠지. 그래서 라지 b 지역은 스몰 a가 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라지 A 지역에는 스몰 B와 같은 종류의 구름, 맞는 말이지? 자, 라지 A와 라지 B 지역에서 기단은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수빈해진다. 참고로, 자,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수빈해진다. 자, 둘 다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수증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수빈해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자, 스몰 A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라지 B 같은 경우에는 찬바다를 지났으니까 한랭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랭 수빈이 되겠지. 자, B는 자, 디귿. 라지 A 지역이 라지 B 지역보다 강수 확률이 높다. 왜냐면 구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구름이 두껍게 형성되었으니까 강수 확률은 높겠지. 자, 5번. 자, 우리나라 주변 초여름 일기도 지금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쪽에 동서방향 위치한 전선은 폐색전선이 아니라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되겠지. 참고로 위쪽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남쪽으로 아래로 밀고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 북쪽으로 밀 겁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자, 라지 A, 자 A 기단, B 기단보다 공기 밀도가 크다. 참고로 자 A 기단은 좀 더 고緯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한랭하지. 한랭하단 말은 좀 더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공기 밀도가 크다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기온의 밀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강수구역은 대체로 전선 경계의 북쪽보다 남쪽이 아니지. 전선에 대해서 어쨌거나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자, 좀 더 가벼운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기단 공기들이 상승하게 될 거야. 오호츠크 기단 공기들을 타고 올라가서 상승하면서 구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구름은 자, 전선에 대해서 북쪽, 위쪽에 형성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강수 역시 전선에 대해서 위쪽, 북쪽 지역에 일어나겠지. 자, 6번. 자, 그림 가나는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그러면 지금 온대 저기압이 있는데 온대 저기압이라는 공기 덩어리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좀 더 왼쪽에 있는 것이 앞선 시간이 되겠지. 자, 그러면 나가 또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나가 전, 그리고 가가 후가 되는 거지. 자, 기억. 가보다 나가 먼저 관측된 것, 맞는 말. 자, 가의 ABC 중 내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자, 내우는 정난운이 있는 곳. 바로 정난운 한랭전선의 뒤쪽이 되겠지? 바로 A가 되겠지. 맞는 말. 자, 우리나라 지나는 온대 저기압 세력. 자, 저기압의 세력은 말 그대로 저기압성이 강할수록 세력이 강한 거지. 그래서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겁니다.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저자라 적혀 있는 곳 바깥쪽이 바로 천 등압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천보다도 약간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천이 있고, 그리고 안에 또 동그라미가 선이 하나 더, 등압선이 하나 더 있지. 그 말은 이 값은 등압선 간격은 4씩 형성되는 거니까 996이겠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저기압은 996 헥토파스칼보다 더 낮은 기압을 가지겠지. 자, 기압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한 풍향, 풍속, 기압 나타낸 것. 자, 우리나라 전선 동반한 저기압. 참고로, 자, 열대저기압, 태풍은 열대저기압으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 참고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바로 온대저기압이지. 그래서 이 태풍과는 상관없다. 자, 관측소 태풍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 자,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 그 말은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말이지. 오른쪽은 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럼 풍향 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참고로 지금 먼저 북동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고 북서풍이 부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변화 경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면 자, 안전반원 진행방의 왼쪽. 맞는 말 되겠죠? 자, 태풍 중심 관측소에서 가장 근접했을 때 태풍 중심 기압은 964다. 자, 가장 근접했을 때가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가장 기압은 낮게 나타나겠지. 측정된 기압을 보게 되면 가장 낮게 관측된 16시부근 이때 기압 값은 따져보게 되면 968과 964이니까 96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가장 기압 낮은 게 바로 964로 측정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가 지금 가장 근접했긴 근접했지만 중심이 여기 딱 이때 이 지역의 중심, 자,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중심이 지나갔다면 태풍의 중심은 태풍의 눈이 존재한다. 그 말은 자, 구름도 잘 존재하지 않지만 약간 하강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풍속이 다시 약해지는 곳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6시의 풍속은 가장 강할 때지. 그 말은 태풍의 중심을 지나진 않았지. 중심 기압이 964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지. 자, 8번. 자, 지금 네오의 발달 단계 나와 있는데 자, A, B, C 중에 제일 첫 단계 누구지? 발달 단계, 적응 단계는 C가 되겠죠? 상승 기류가 있는 것. 그래서 적응 단계 또는 발달 단계. 자, 두 개 같이 있는 거 성숙, 하강 기류 있는 게 소멸. 자, 그러면 네오 발달 단계는 C, B, A 맞겠지? 자, 집중호우나 낙뢰에 의한 피해는 A보다 B. 어쨌거나 집중호우나 비가 많고 낙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성숙 단계였죠? 자, C보다 B에서 나는 우박은 성숙 단계 잘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참고로 강수가 가장 약한 건 했습니다. 자, 9번. 자, 황사 발생했을 때 온대저기압 발생하지 않은 시기와 발생한 시기 나와 있는데 온대저기압도 저기압 덩어리, 공기 덩어리로서 편서풍 따라서 이동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자, 점선 영역과 실선 영역이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점선 영역이 약간 북쪽에 쏠려 있지. 평균치를 보게 되면 실선은 이륙로 됐나? 자, 그러면 지금 위에 황사가 일어난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황사는 대략 어때? 약간 북서쪽에 쏠려 있지. 북쪽에 쏠려 있죠. 이걸 보라는 거지. 이걸 북쪽에 쏠려 있다는 거. 그러면 온대저기압 동반했을 때와 발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바람 방향, 편서풍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동 방향을 보게 되면 약간 이 점선과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점선 영역 때 시기 때가 해당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점선이 바로 황사가 발생했을 때가 되겠지? 그럼 실선은 나머지 발생하지 않은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바로 황사 발생한 시기. 자, 황사는 편서풍 영향 받아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이동하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압 배치는 이렇다 이야기했고, 황사 발생했을 때 온대 저기압 이동 방향의 분포는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자, 중국 몽골 사막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황사는 증가하겠지. 거기 있는 것들이 모래하는데 날아올 거니까. 자, 넘어갈게. 자, 10번은 어찌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자, 10번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빈아. 자, 10번. 자, 온대 저기압. 일단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 통과할 때, 관측지를 통과할 때 바람, 첫 번째 바람이 뭐지? 제일 처음 바람이 남동, 그 다음 남서, 그 다음 북서지. 근데 지금 시간 순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바람은 바람 봤을 때 북동풍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람의 방향 경향과 다르잖아. 다르지? 이게 북반구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참고로 자, 북반구라면 자, 남동, 남서, 북서 이 바람을 만나게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 참고로 남반구는 반대로 됩니다. 남반구는. 저 어쨌든 왜냐면 요 뾰족한 부분 실제 저기압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두 개 전선이 펼쳐져 있잖아. 맞지? 어쨌거나 그 부분을 향해서 좀 더 고위도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지. 마찬가지로 남반구라면 좀 더 고위도는 아래쪽이 되는 거지. 남쪽이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현재 보면 위아래를 바꾸면 되는 거야. 동선은 바뀌지 않죠. 맞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앞쪽에서는 어떤 바람 불까? 온난전선 앞쪽에는? 남반구에서 저기압은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죠. 북반구는 반시계고. 남북 북방 이거 회전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면 참고로 온대 저기압이 이동할 때 역시 이 지역도 편서풍 따라서 이동할 거야. 서풍 따라서 이동할 건데 앞쪽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그대로 대칭이야. 북남 그대로 대칭입니다. 자, 바람 이쪽이 이렇게 불지. 참고로 그 뒤에는 그냥 전선 생각하면 되겠죠. 온난전선 이렇게 됐다면 바람이 이렇게 풀어 들어와야 되겠지. 활냉전선 이렇게 됐다면 바람이 또 이렇게 풀어 들어와야 되겠지. 전체적으로 시계 반시계야? 시계 방향. 됐나? 자, 그러면 여기 관측자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 북동풍, 그 다음 북서풍, 그 다음 남서풍을 만나겠지? 지금 그거가 맞잖아. 그 말은 남반구라 그 말이지. 자, 그러면 9시에서 12시 사이. 자, 그러면 9시와 12시 사이. 그 말은 온난전선 앞쪽, 온난전선 뒤쪽이죠? 그 말은 온난전선을 통과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아니지. 현재 보면 자, 이슬비가 내리다가 다시 맑은 날씨가 되겠지. 자, 온대저기압 중심 관측 지역의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참고로 이렇게 지나갔죠? 자, 아래쪽이 남쪽 맞습니까? 아래쪽 남쪽 맞나? 남반구 했을 때 위쪽 내려가면 남극 있잖아. 역시 아래쪽이 남쪽 맞지? 현재 보면 여기 관측지라면 세 개 바람 만나려면 이 저기압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관측지에 대해서 아래쪽. 세 개 바람 다 만나려면. 됐나? 참고로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갔다면 만약 이 저기압이 북쪽을 지나갔다면 풍향 어떻게 변하죠? 반대로 변하지. 왜냐하면 저기압 지난 것에 대해서 오른쪽이니 왼쪽이 따지는 거잖아. 됐나? 어쨌거나 남쪽 통과 맞는 말 넘어갈게. 자, 11번 자 갑니다. 자, 태풍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태풍 세력은 점차 강해졌다. 자, 세력할 수 있는 게 중심부의 풍속이나 기압이잖아. 기압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압 어떻게 됐죠? 높아졌지. 그 말은 세력이 약화된 것. 자, 구름 응결열이 무슨 말이야? 잠열. 자, 수증기 누가 더 에너지가 많죠? 수증기지? 자, 응결이란 말은 물방울 맺히는 거지.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지. 그 말은 열을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이죠? 자, 이런 거야. 수증기 가진 공기가 상승했어. 그럼 구름 되겠지. 그래, 응결되면서 구름 막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열을 막 배출하는 거지. 그럼 주변을 다시 데우겠지? 공기를 데우면 따뜻하게 만들면 가벼워지면 뭐죠? 가벼워지면 또 뭡니까? 그래서 상승기로 가는 거지. 이게 그 태풍 에너지원 이야기를 하잖아. 작은 과정은 이 과정이죠. 자, 그러면 수증기가 물되면서 발생할 건데 그럼 수증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위치를 잡아줘야 돼. 이거 위도 경도가 나와 있는데 이걸 활용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지금 6시와 15시. 자, 위도와 경도 나와 있는데 위도 경도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6시에는 현재 이 위치야. 바다 위에 있죠? 근데 지금 15시 따지게 되면 위도 경도 따지게 되면 이 위치입니다. 육지 위에 있지. 어디가 더 수증기를 받기 좋겠어? 바다 위가 되겠죠? 그래서 면 바다 위일 때 6시일 때
에너지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부산. 자, 이렇게 지나갔다. 그 말이잖아. 부산은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험, 안전? 위험. 재빈아. 자, 넘어갈게. 자, 12번. 우리나라 발생할 수 있는 악기상 나와 있고, 가나다 모두 정나는 생성. 자, 가나다, 레오나, 집중호우나 폭설은 다 정나는 맞죠? 자, 가나 모두 태풍보다 규모가 큰 현상. 자, 태풍은 우리나라 한반도 다 덮을 정도지. 수백 킬로미터, 거의 1000킬로미터 전후야. 됐나? 근데 네우나 이런 애들 현재 오면 집중호우 이 정도 됩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적인 집중호우 내리는 거야? 그런 일 없지? 참고로 이들 현재 오면 커봤자 100km 다 안쪽입니다. 커봤자. 최대가 거의 100km야. 100km 안쪽. 그럼 당연히 규모가 작다는 거고, 뭐 이 수치를 몰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맞지? 자, 서해안 기단 변질로 겨울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폭설은. 맞는 말이지? 자, 라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라, 폭풍, 해일. 폭풍, 해일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저기압이지. 바로 공기가 흔들면 기압이, 기압. 공기 압력이 작아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 거지? 물. 바닷물이 올라온 건 물. 기압, 공기. 그래서 수권과 기권. 두 개의 상호작용이 하는 겁니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이거 아까 많이 봤던 거. 자, 갑니다. 참고로. 자, 갈게. 자, 뭘 했냐면 A에는 고도가 높은 곳에 얇게 생성되었다. 자, 그러면 얇단 말은? 얇단 말은? 얇단 말은 이제 구름량이 적다 그 말이지? 그럼 현재 밝지가 않겠지. 그래서 밝지 않은 A가 바로 그 말이지. 그리고 높다 그랬으니까 적외형상에서는 높겠지. 흰색 나타나겠지. 그래서 적외형상과 가시형상 절제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가는 가시형상. 자, 햇빛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밤에. 자, 밤에 촬영하면 가시형상 찍혀.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까맣게 나와? 점선만. 참고로 지도만 나와. 구름은 안 보이지. 참고로 이 지도는 딱 화면일 뿐이야. 표현되는 거 구름만 표현되는 거고. 알겠나? 구름이 안 보일 뿐이지. 자, 어쨌거나 이게 낮에 현재 운명 일단 가시광선이 보였으니까 낮이 되겠지. 자, 구름 최상부에 방출되는 적외선. 이 무슨 말이야? 에너지 세기는 온도와 무슨 관계? 에너지 세기 비례죠. 맞지? 그러면 높을수록 온도 낮을 거니까 에너지 적게 나오겠지. 그 말이지? 자, 그러면 A와 B 중, 자, 적외형상 가지고 A와 B 중 누가 더 높이 있다? A가 더 높이 있는 거지? 그 말은 온도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더 낮은 것. 에너지 더 적겠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기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 자, 높이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구름량 두껍고 높게 치솟은 C가 되겠죠?